혹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고객들한테 다시 돈을 돌려줘야 하는 전력회사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? 자,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, 캐나다 퀘벡주의 전력 시스템에 숨겨진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하는데요. 5억 달러. 퀘벡 주정부가 주 전력 회사인 이드로 퀘벡한테 고객들에게 이 돈을 돌려주라고 아예 법으로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. 와, 이거 완전 보너스 같은 느낌이죠? 그런데 모두가 이걸 반기는 건 아니었어요. 자유당의 피에르 아르캉 의원은 오히려 이런 비판을 했죠. 아니 잠깐만요. 지금 당장 돈을 돌려주는 게 어떻게 나중에 소비자한테 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? 바로 여기에 오늘의 핵심 미스터리가 있습니다. 네, 바로 이 역설적인 질문.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수수께끼입니다. 돈을 돌려주는 게 어떻게 미래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?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죠. 자, 첫 번째 비밀의 열쇠는요,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. 바로 퀘벡의 땅, 그리고 그 땅이 가진 가장 풍부한 천연 자원에 있어요. 자,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.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. IEA,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들의 전력 생산원을 비교한 거예요.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했을 때 캐나다의 수력 발전 비중 보이시나요? 정말 압도적으로 높죠. 네, 무려 60%. 캐나다 전체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60%가 바로 이 수력 발전에서 나옵니다. 그리고 퀘벡은 그 중심에 있는 최대 생산지 중 하나죠. 이게 바로 그 저렴한 전기 요금의 첫 번째 발판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? 바로 퀘벡 에너지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드로 퀘벡입니다. 이드로 퀘벡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민간 기업이 아니에요. 주정부 공기업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퀘벡 주정부가 100% 지분을 갖고 운영하는 회사라는 거죠. 그러니까 모든 결정이 주 정부의 정책 목표랑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. 아주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. 온타리오나 엘버타 같은 다른 주들이 에너지 시장을 민영화하고 막 경쟁 체제로 바꿀 때 퀘벡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갔습니다. 저렴한 요금, 그리고 경제 발전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위해서 정부가 통제하는 독점 모델을 계속 유지한 거죠. 자,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술적이면서도 또 가장 흥미로운 비밀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. 뭐냐면 퀘벡은 자신들의 전력망을 북미 대륙의 나머지 지역과 완전히 분리된 말하자면 하나의 섬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. 이 지도를 보면 북미 전력망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알 수 있어요. 거의 뭐 거미줄처럼 전기를 서로 주고받죠. 근데 한번 보세요. 퀘벡은 이 거대한 시스템에서 딱 한 발짝 떨어져 있죠. 바로 이겁니다. 북미의 나머지 지역은 모든 발전소가 똑같은 주파수에 맞춰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동기식 시스템이에요. 근데 퀘벡은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주파수로 움직이는 비동기식 시스템이죠. 그래서 이웃과 전기를 주고받을 때는 HVDC라는 아주 특별한 변환 장치를 거쳐야만 합니다. 아니,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? 바로 이 사건이 그 답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. 2003년에 북미 동부 지역에 사상 최악의 대정전 사태가 있었거든요. 주변 지역이 전부 암흑에 빠졌는데 퀘벡만은 멀쩡했던 겁니다. 독립된 전력망 덕분에 외부에서 터진 문제가 자기들한테 번지는 걸 완벽하게 막아낸 거죠. 안정성과 통제력, 이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결정이 그냥 기술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. 퀘벡의 독특한 문화, 그리고 정치적인 정체성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한 레딧 유저의 말처럼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간다는 퀘벡의 정신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도 하죠. 자,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 맞춰볼 시간입니다. 풍부한 수자원, 정부가 소유한 독점 기업, 그리고 독립적인 기술. 이 세 가지가 만나서 어떻게 강력한 정치적 도구가 되는지 한번 보시죠. 정리하자면 이 세 가지가 퀘벡 전력 시스템의 핵심 비밀인 거죠. 첫째, 값싼 수력 에너지로 엄청난 이익을 내고, 둘째, 그 이익은 전부 주 정부의 통제 아래 들어가고, 셋째, 독립된 전력망 덕분에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남는 전기는 수출까지 할 수 있다는 것.
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이대로 퀘벡이 벌어들인 그 막대한 이익은 곧바로 주 정부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정부는 이 돈을 아주 강력한 정치적 도구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느냐? 전기요금을 몇 년씩 동결하거나 심지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현금을 쫙 뿌려주는 것 같은 아주 정치적으로 유리한 정책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. 물론 이 모델에는 분명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.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쓸 수 있으니 정말 큰 혜택이죠.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가 맨 처음에 가졌던 그 궁금증이 풀립니다. 비평가들이 뭘 걱정하냐면요. 당장 눈앞에 현금 환급 같은 데 돈을 써버리면 정말 중요하고 돈이 많이 드는, 예를 들어 낡은 댐을 보수하거나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일들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거죠. 결국 그 비용은 나중에 우리한테 청구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. 이웃이랑 효율적으로 전력을 주고받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한계도 여전히 있고요.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. 퀘벡의 이 독특한 모델은 처녀의 자연환경, 정치적인 선택, 그리고 기술적인 독립성이 완벽하게 맞물려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. 과연 이게 에너지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청사진이 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오직 퀘벡만이 가능한 아주 특별한 예외 사례일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